당대표 후보 간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스코어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 단 0.99%포인트 차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표 차이는 1,211표 차이인데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울경 경선 후에는 지지자들과의 라이브 방송 소통에서 호남 지역의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유리하다 이런 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 할 때 처음에 2주차까지 4등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갔는데요. 이게 호남 지역의 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호남에서 정리가 끝나버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도권으로 가면 거의 그대로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순위 표로 끝나거나 아니면 2순위 표로 가면은 선호투표와 마지막에 여론조사가 있는데 선호투표도 앞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조금 구조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는. 근데 절대 저는 이 영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충청, 부울경 발표 이후에 정청래 캠프가 조금 분주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겼어야 되는데 굉장히 박빙으로 조금 이겼기 때문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은 정청래 후보 개인 연고가 있는 지역이고요. 부울경은 좀 조직에서 앞서고 있다. 부울경이 이제 친노 친문이 당원들이 많은 지역이고 과거에 이제 노사모의 출발지이기도 했고 또 그 노사모의 조직가로 알려진 이상호 씨라고 필명이 미키루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지금 그 정청래 후보 선거를 그 뒤에서 돕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울경에서 정청래 후보가 충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앞서지 않겠나. 근데 결과는 충청에서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이겼고 부울경에서도 그렇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는 않았어요. 0.99% 정청래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정청래 후보나 캠프에서 기대했던 성적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금 이제 메시지가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김민석 후보의 24년 전 탈당 경력 이걸 이제 배신의 정치로 규정을 하면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런 캠페인을 앞서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애초에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 공언하고는 좀 다르게 마음이 좀 급해진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김민석 후보는 이번 주는 이제 인천, 제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인데 거기서는 차이가 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원 전체 분포도 그렇게 당원 숫자가 많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안건은 호남과 수도권이겠죠. 그보다는 다음 주에 이제 호남과 수도권 경선에서 이제 승패를 확정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민주당 당원이 한 3분의 1 정도가 몰려 있고 무엇보다 이제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당원들의 정서를 감안했을 때 김민석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승부를 사실상 확정지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후보가 그래서 그런지 부울경 경선 발표 당시의 표정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부울경에서 김민석 후보에게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표정을 보십시오. 지금 보시다시피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SNS에 하루 종일 20개가 넘는 게시물을 또 올렸거든요. 노사모들에게 또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해달라 이렇게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동안은 계속 뭐 나는 2대1, 3대1, 4대1로 싸우고 있다. 이런 약자 전략을 펼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 전략도 조금 수정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승부를 하면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돈의 팔촌까지 혹은 지인의 지인의 지인까지 다 끌어들여서 결국 나의 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호남의 경우 거의 50만 표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느냐. 그리고 사실상 여기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인천에서 벌어지잖아요. 일종의 경기와 서울이 훨씬 더 큰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인천을 통해서 수도권의 민심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송영길 후보의 또 앞마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김민석 후보나 뭐 정청래 후보나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호남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정당 지지율도 한번 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죠.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걸로 나오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어쨌든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왜 떨어지는지 이것까지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지금 뉴스의 중심에 네. 어쨌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자리를 하고 있고 최민희 의원 관련한 보도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래도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돌려볼 때 응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더 이렇게 좀 머릿속에 있겠죠. 또 거기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저희 당은 뭐 최고위원회나 뭐 원내지도부의 행보보다는 윤리위원회 문제로 훨씬 더 시끄럽고 한 두 달 얘기한 것 같아요. 윤리위원회.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징계를 하냐 마냐 아니면 뭐 윤리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의 다툼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이 뉴스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지율을 유지하거나 또 올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의원님, 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워낙 답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게 나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그건 들으셨습니까? 반대로 고민을 해야 되죠. 국민의힘 지지층은 왜 여론조사에 답변을 안 할까? 지방선거 앞두고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여론조사를 결집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네.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이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게 없고 장동혁 대표가 한편으로는 징계 정치, 한편으로는 장외 정치인데 그 장외 정치가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당의 쇄신과는 거리가 멀어요. 때문에 실망한 국민의힘 지지층은 오히려 이완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거꾸로 고민을 해야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만 보지 말고 네. 자신들의 지지층이 흩어지고 있는 걸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